그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걸 봤다. 어디에 감춰느냐? 당장 물지 못해. 마지막 기회다, 말해. 저 방에는 누가 있는 거냐? 저 문을 열어라. 아이는 밥상 위에 된장 종지를 들곤 추노꾼들보다 먼저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사내의 얼굴에 된장을 발랐지요.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요. 애비란 것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된장을 왜 얼굴에 발라? 추노꾼들은 덜 떨어진 애비라며 한참을 비웃다 나갔습니다. 노비에게 된장을 발라 목숨을 구해준 영특한 아이. 이 아이와 정체 모를 도망자, 신분을 초월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반전과 감동 가득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이 마을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들리지요.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라! 저쪽이다! 사람들이 뛰는 소리, 횃불 흔들리는 빛, 추노꾼들이었습니다. 과부의 집에도 그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지요. 모자는 밥 먹는 걸 멈췄습니다. 저 소리가 들리는 날은 문을 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숨이 찬 사람이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였지요. 과부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망 노비를 도와주면 우리도 죽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지요. 문 밖에서는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숨이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열지 마세요.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와서 말했지요. 과부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도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는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다리를 절고 있었지요. 옷에는 피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을 한번 바라봤지요. 과부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들어오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내가 안으로 들어왔고 문이 닫혔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 사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젖은 발자국, 흔들리는 걸음, 숨을 죽이는 모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지요.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다. 문이 거칠게 두드려졌습니다. 열어. 과부가 문을 열자마자 추노꾼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노비가 이리로 들어가는 걸 봤다. 집안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아주 잠깐 안쪽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숨겼지? 그때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추노꾼 하나가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쪽이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이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밥상에 있던 장그릇을 들고 말이죠. 아버지. 그리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된장을 사내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옷깃을 잡고 그대로 벗겨버렸습니다. 젖은 옷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물그릇을 끌어와 사내의 얼굴이며 몸을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또 그러셨어요? 아이의 말투는 짜증 섞인 투정 같았습니다. 추노꾼들이 멈칫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서 아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무슨 실수? 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합니까? 순간 공기가 좀 묘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얼굴을 닦고 팔을 닦고 옷을 털고 비 맞고 흙 묻히고 냄새까지 나니까 추노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정신이 좀 나갔나 보네. 아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아주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요.
멀쩡할 때보다 이럴 때가 더 많습니다.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던 추노꾼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은 몇 년 전 죽었다고 한 것 같은데 방 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아이가 추노에게 역정을 내는 겁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산에서 길을 잃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오셨어요. 추노꾼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의심은 남았지만 확신은 없어진 얼굴이었지요. 저것도 애비라고 감싸긴 가자. 그렇게 한마디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제야 멈췄습니다. 젖은 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조금 조용해졌지요. 아까까지 들이닥쳤던 소리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이 손에 들려있던 천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숨을 한번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는 사내를 힐끗 보더니 바로 입을 열지요. 내일 해 밝으면 가세요. 과부가 아이를 한번 보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린 어머니랑 둘이 먹을 것도 겨우 있습니다. 밥값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금 더 다가와서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한 미남이셨고요. 글도 잘 아셨습니다. 사내의 입가가 아주 살짝 움직입니다. 아이의 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도 안 잃으셨고요. 이번엔 과부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만해라. 아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사내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지요. 다리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과부는 말없이 물을 가져와 다리를 닦고 천으로 감싸줍니다. 조금만 계시오. 비도 그치지 않았고 몸도 성치 않으니. 사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밭에 나갔습니다. 작은 밭이었지만 손이 많이 가는 땅이었지요. 흙을 뒤집고 풀을 뽑고 물을 대고 한참을 일하다가도 아이는 괜히 투덜거립니다. 괜히 들였어. 혼잣말이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사내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아직도 계십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걸 내밀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작은 제기였습니다. 해볼래? 아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은 이미 제기를 보고 있었지요. 사내가 바닥에 툭 던지며 말합니다. 그럼 내가 한다. 툭, 툭, 툭. 제기가 공중에서 부드럽게 오르내립니다. 아이 눈이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 아이가 슬쩍 다가옵니다. 그거 한 번만. 사내가 웃으며 제기를 건넸습니다. 아이의 발이 서툴게 움직이다가 금방 리듬을 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조금 더 세게. 이 정도요? 그렇지. 어느새 둘 사이가 조금 풀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투정은 여전했지만 사내와 노는 시간도 늘어났지요. 어느 날은 사내가 나무 조각에 글자를 새겨줍니다. 이건 뭐죠? 이건 사람이다. 아이가 따라 써봅니다. 사람. 입으로도 몇 번 굴려봅니다. 밤이 되면 사내는 늘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 발자국. 그리고 새벽이 되면 돌아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고 과부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과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비는 아니시지요. 사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합니다. 그냥 천한 사람입니다. 과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덧붙입니다.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무 막대 2개를 주워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사내에게 던지듯 내밀지요.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사내가 막대를 살펴봅니다. 쓸 수 있다.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깎여나가고 길쭉한 모양이 됩니다. 아이 눈이 반짝입니다. 검입니까? 비슷하다. 아이도 하나를 들고 휘둘러 봅니다. 이렇게? 아니다. 손목을 이렇게. 사내가 자세를 잡아줍니다. 아이와 사내가 마당에서 투닥거리며 움직입니다. 제가 이겨요. 그건 모르지. 아까는 제가 맞췄습니다. 그건 내가 일부러 맞아준 거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잠깐 퍼집니다. 그날 밤 아이 눈이 다시 떠집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가 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따라 나갑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리를 두고 걷습니다. 사내의 발자국은 어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한쪽이 살짝 끌리는 흔적이었지요. 마을 끝, 관아 쪽에서 불빛이 흔들립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립니다. 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더 가까이 따라갔지요. 밤 공기가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비는 그쳤는데 땅이 아직 젖어 있어서 발걸음마다 소리가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앞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사내의 발자국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조금 끌리는 흔적, 그게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지요. 관아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뛰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거기다. 아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가 비틀거리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하고 있었지요. 뒤에서는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추노와 광군들이 같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숨을지. 하지만 다음 순간 그냥 뛰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발이 흙을 튀기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번엔 더 크게 외쳤습니다. 사내에게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팔을 붙잡고 몸을 끌어안듯이 붙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숨도 제대로 못 고르면서 말을 쏟아냅니다. 또 나가셨죠? 또. 추노들의 발소리가 바로 뒤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아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또 집 잃어버리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눈물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지난번에도 3일을 못 찾아서. 말이 끊기고 울음이 먼저 나옵니다. 어머니랑 저는 어쩌라고요. 아이의 손이 사내의 옷을 꽉 붙잡습니다. 놓치면 진짜 사라질 것처럼.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제발. 울음이 더 커집니다. 몸이 떨리고 숨이 엉켜서 말이 잘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추노들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보고 사내를 보고 다시 아이를 봅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중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아, 이 집 그놈이구만. 다른 놈이 말했습니다. 아비가 좀 모자라다더라. 산적한테 잡혀갔다가 돌아왔다는 그 집? 맞다. 그래서 저 꼴이지.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더 서럽게 울었지요. 집에 가자고요, 아버지.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가 잡은 팔을 가만히 두고 있었지요. 추노 하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가자. 저건 아니다. 시간 낭비다.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횃불이 멀어지고 발소리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추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러다 조금씩 숨이 고르지요. 울음이 잦아들고 어깨만 들썩입니다. 사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지요. 우리 아버진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저씨랑은 달라요. 말투는 여전히 투덜거림이었지만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잠깐 숨을 고르다가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따라왔느냐? 아이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또 길 잃으실까 봐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같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도 과부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장부였습니다. 빛을 최대한 가리고 조심스럽게 펼칩니다.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들, 금액들, 그리고 표시들. 사내의 눈이 그 위를 빠르게 훑습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자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있었지만 귀는 깨어 있었지요. 살짝 눈을 떠봅니다. 사내의 손, 장부, 그 움직임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익숙하게 마루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사내가 없었습니다. 자리도 비어 있고 기척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봤지만 사내는 없었습니다. 돌아온 기척도 나간 소리도 아무것도요. 아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때 마루 한쪽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팽이였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제법 정성 들어간 팽이였지요. 아이의 눈이 그걸 보고 멈췄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툭 발로 차버렸습니다. 팽이가 마당으로 굴러갔습니다. 아이는 그걸 쳐다보다가 더 세게 말했습니다. 누가 필요하답니까? 혼잣말이었지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이 끊깁니다. 뭐 그런 게.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더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거나 집이 비워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관아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양반들과 같이 빚이다. 문서가 있다. 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밭이 넘어가고 집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아이와 과부의 집 앞에도 그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우고 있었지요. 사내가 사라진 뒤로 마을의 말은 빠르게 굳어졌지요.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 집 아비 또 나갔다더라. 원래 좀 모자란다더니 이번엔 아예 안 돌아올 모양이야. 며칠 지나자 그 말은 사실처럼 굳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끝이야. 애랑 과부 둘이서 뭘 버티겠어. 아이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 막아도 들리는 말들이었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반박했다가 더 묻힐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밭에 나가고 물을 길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리고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광군 둘, 그리고 글 읽는 자 하나. 집 앞에 서서 소리쳤지요. 이 집 주인 나와라. 과부가 나왔습니다. 아이도 옆에 섰습니다. 글 읽는 자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 집 가장이 생전에 빚을 졌다.
아이의 눈이 종이로 향했습니다. 글은 읽지 못했지만 느낌이 좋지 않았지요. 금액은 숫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길고 무겁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빚 없습니다. 짧게 말했지요. 글 읽는 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있다. 없습니다. 아이의 말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돈 못 빌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과부의 손이 아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어디까지 갈지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글 읽는 자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냐? 아이의 입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동안 숨겨준 것, 거짓말한 것 전부 죄가 됩니다. 하지만 맞다고 하면 이 집은 끝입니다. 과부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글 읽는 자가 다시 종이를 접었습니다. 기한을 준다. 그날까지 갚지 못하면 잠깐 멈추고 둘을 번갈아 봅니다. 집과 밭 전부 압류한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으로 갚는다. 잠깐 정적. 아이의 손이 과부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글 읽는 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더 비싸게 갚게 된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는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이미 몇 집은 넘어갔지요. 문에 붉은 표시가 붙고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이도 그걸 봤습니다. 손 묶인 채 끌려가는 사람들. 그 중에는 아는 얼굴도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 같이 인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팽이는 그대로 마당 구석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이 그걸 한번 차고 지나갑니다. 과부는 밥을 짓고 있었지만 불이 약했습니다. 쌀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팔아도 그 빚은 못 갚는다는 걸. 기한은 금방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도망치자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잡히면 더 크게 당합니다. 남아있자니 다 뺏기고 끝입니다. 과부는 밤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것도.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기한 지났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과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금만 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잡혔습니다. 아이도 바로 잡혔습니다. 놓으세요. 버둥거리지만 힘이 모자랐지요. 마당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집안이 열리고 물건이 끌려 나옵니다. 밥그릇, 이불, 나무상, 그리고 문서가 하나 붙었습니다. 이 집, 이제 남의 것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그걸 보고 멈췄습니다. 안 됩니다.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둘은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관아한 어두운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리고 나서야 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고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아이의 숨이 한동안 가쁘게 이어지다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 과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이를 끌어안고만 있었지요. 처음에는 단순히 지쳐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상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과부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놀라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심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과부는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괜찮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곧장 철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좀.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집니다. 들리십니까? 발로 철창을 차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군 하나가 귀찮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뭐냐? 아이의 목소리가 거의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열이 납니다. 약 좀 물이라도. 광군이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팔려갈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군이 말을 잘랐습니다. 대감집 가면 알아서 살아남겠지. 툭 던지듯 말하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철창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지요. 왜? 작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과부의 숨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이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습니다. 아이는 다시 달려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손을 잡았지만 반응이 느렸습니다. 그때 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고 있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입술을 꽉 물고 있던 아이가 결국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만큼 크게 아이의 숨이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목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아니라고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빛은 거짓말입니다. 철창을 붙잡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감옥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욕을 하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갚습니까?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닌데 왜? 그 말 끝에서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뒤에서 과부의 손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그 손을 바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아주 작게 불렀습니다. 아까처럼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과부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아이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옥 안에는 다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는 떴지만 공기는 전혀 밝지 않았지요. 관아 앞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들, 광군들, 그리고 어제 그 추노꾼들까지. 가운데에는 과부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미 몇 대를 맞은 듯 했습니다. 옷이 흐트러지고 숨이 고르지 않았지요. 아이의 두 손은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또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재미있는 소리를 했더구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과부가 먼저 앞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어린 것이 철이 없어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노비로 가겠습니다. 그 아이만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광군이 옆에서 발로 밀었습니다. 과부가 다시 넘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묶인 손이 버텨주지 않았지요. 사또가 손을 들어 올립니다. 조용히. 그리고 다시 아이를 봅니다. 다시 묻겠다. 그 사내가 누구냐? 아이의 숨이 한번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망설이는 듯 했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조용히 말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과부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만해라.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비의 도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은 도리를 못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더더욱 아버지가 아닙니다. 과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아이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를 똑바로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아이의 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글도 제대로 모릅니다. 사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름도, 자기 이름도 제 이름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빚이 뭔지 알 리가 없습니다. 짧은 정적. 아이의 시선이 그대로 사또를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서듯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순간 공기가 굳었습니다. 양반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린 것이 당돌하구나.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도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 눈에 아주 잠깐 흥미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내가 뭘 알겠느냐?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문서가 거짓이라면 조금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 사내를 데려와라. 아이의 입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또가 다시 말했다. 없지?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손을 내렸습니다. 됐다. 짧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가장 먼 곳으로 보내라. 광군들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아이와 과부의 팔을 잡아 끌어냈습니다. 안 됩니다. 과부가 몸을 비틀었습니다. 저 아이는 아이도 버텼습니다. 놓으세요. 저희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끌려가고 있었으니까요. 과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만은. 아이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둘의 손이 떨어지려 했습니다. 광군들이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광군의 손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지요. 양반들은 눈을 피했고 추노들은 발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내였습니다.
더 이상 비 맞은 도망노비가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한 걸음씩 당당히 들어왔지요. 사내의 시선이 천천히 마당을 훑었습니다. 이 고을의 모든 것을 끝까지 살필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숨기고 뺏었는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어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아는 뒤집혔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고가 털렸습니다.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빈문서, 노비문서, 이름이 빼곡히 적힌 종이들, 그리고 숨겨두었던 보물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꺼내졌지요. 사내의 손이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넘깁니다. 이건 위조다. 이건 이미 죽은 자 이름이다. 이건 같은 손이다. 짧은 말들이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곧 양반들의 집도 뒤집혔습니다. 방 안 깊숙한 곳, 장롱 밑, 바닥 틈까지 파헤쳐졌습니다. 거기서도 같은 것들이 나왔지요. 가짜 장부들, 노비로 만든 문서들, 빼앗은 땅의 기록들. 이제 숨길 것도 부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노들도 하나씩 잡혀 나왔습니다. 도망치던 놈도 있었지만 멀리 가지 못했지요. 형벌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장백대,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맞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진 자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섬으로 보낸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울리는 소리는 사람들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갔던 사람들, 빼앗겼던 것을 되찾은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이의 손도 풀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산의 앞까지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작게 말했지요.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사나리를 숨겨줬다고. 그땐 어사나리인지 몰랐지만 거짓말을 했다고 말이에요. 잠깐 숨이 흔들렸습니다. 어사나리가 잡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거든요. 그 말 끝에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잠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잠깐 멈췄다가 너를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너도 나를 아버지라 하지 않았느냐? 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과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지요. 사내가 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이의 눈이 사내를 향했습니다. 처음 본 날, 잠깐 멈췄다가 왜 나를 도왔느냐? 아이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랑.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눈이 같아서요. 짧게 말했지요. 우리 아버지 눈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랑 똑같아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목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지 않고 아이답게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되찾은 종이를 손에 쥔 채
하나둘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릴 살렸구나. 작은 말이었지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고 밭은 다시 사람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와 과부가 암행어사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서 굶지 않고 쫓기지 않고 조용히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날 밤 문을 열었던 선택 하나가 그 집의 운명을 그리고 그 마을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밤 문을 여셨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